아닌가 싶은데 다음 기자분도 뉴스플러스 매전에서 매번 저 시간에 매번 이제 초대를 하는 기자분이십니다. 누군지 맞춰보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투샷이 잡혀 있지 않다면 일단 그러니까 힌트를 좀 드리면 자동차 관련된 이제 기자분이십니다. 그리고 네, 자동차 관련된 기자분이시고 SUV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네. 효누나 낮술 멈췄는데 저 술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맞출 생각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송민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송민아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재은 기자 아니고요, 송민아입니다. 네, 송민아입니다 말고 이제 자기소개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유튜브 채널도 좀 있으시잖아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산업부에서 네, 자동차 출입 담당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유튜브 채널도 자동차를 좋아해서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또 채널에서도 회사 채널에서도 이렇게 네. 선보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동차 업계 송민아 기자 하면은 약간 카리스마 송, 또 어떤 자동차 너무 만들어내지 송. 마세요. 네. 이런 말이 안 되시네요, 예, 지금. 단답 재금보다 훨씬 저는 이 송민아 기자를 사랑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은 뉴스플러스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소식을 좀 가져오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이제 볼보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XC60이 새로 출시됐다. 이 소식을 좀 네. 네, 가져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실제 이 차를 타봤어요. 이게 송민아 기자인가요? 네, 저예요. 예. 그리고 손가락이 굉장히 기시네요. 예. 이런 걸 봐주세요. 뭐 아리아, 뭐 최애 노래. 이거 이따 틀어줘, 막 이런 거 여쭤보려고. 있잖아요. 네. 이거 이따 여쭤보려고요. 네. 이거 네. 왜 빨리 해주셨습니까, 피디님?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도심 구간도 달려봤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외곽으로도 나가봤고, 네. 실제 이 차를 쭉쭉 타봤습니다. 네, 너무 예쁘네요, 외관이. 네네. 근데 많이 바뀐 건 아니라고 저는 들었어요, 외관은. 맞아요. 지금 외관에서 바뀐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XC60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기존에 또 차가 디자인 잘 나왔다는 네.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요. 보시면은 앞부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네. 아랫부분에 이렇게 크롬 바가 이렇게 쭉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원래 없던 부분이에요. 오. 근데 이 부분이 부분 변경이 되면서 2022년형으로 출시된 거는 네. 이 아랫부분 이게 돌아간다. 근데 네. 이 크롬 바가 생긴 이유는 조금 더 차가 안정적으로 좀 보여지기 위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살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뒷면을 보시면은 이제 뒷면에서 이제 아래쪽에 원래 머플러 팁이 2개가 있어요, 양쪽으로. 근데 이제 그 머플러 팁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네. 이제 이 차량이 이제 친환경을 강조하는 그런 좀 유럽에서 온 스웨덴에서 온 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부분, 이 머플러라는 게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머플러 겨울에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죄송해요. 그 마우라. 제가 이 말까지 안 쓰려고 이상한 했는데, 드립을, 네. 그 머플러 그래서 그게 사라지면서 이제 사라진 건 아니에요. 밑으로 이제 숨겨놨어요. 네, 그러면서 꼼수인가요, 그러면? 꼼수까지는 아니고 네.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친환경을 좀 강조한 차다. 네, 그런 설명하고 있죠. 근데 자동차 이제 제가 그때 XC60 같이 얘기하면서도 많은 분들께서 악플을 달아주셨어요. 뭐라고요? 자동차를 잘 모르는 기자가 진행을 한다.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해왔는데 네. 일단 모르는 부분이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분 변경으로 출시가 많이 되는 성향이 있는 건가요? 원래 성향이? 이제 그 디자인을 한번 해서 세대 변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 뜯어 고치는 거거든요. 플랫폼부터 해가지고 다 고쳐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만큼 연구개발비, 투자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다 네. 보면 비용을 되게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네. 부분 변경은 말 그대로 내가 기존에 나와 있던 디자인에서 요 살짝 요소를 바꿔주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도 새로운 차가 나왔네라고 하면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고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디자인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가 이것도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듣기로는 XC60이 2017년에 처음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한국인 디자이너가 처음 참여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한국인 디자이너가 참여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국적에 대한 부분이 네. 크게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디자이너들 예전에는 뭐 정말 94년도 이럴 때 네. 포드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94년도요? 네, 네. 여성 디자이너가 탄생했다면서 막 네. 잡지에서 엄청 대서 특필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시기가 이제 지난 거죠.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그럼요. 지금은 워낙에 많은 그런 태어나기 전이시라고요? 네, 네, 네.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네. 한국인 디자이너 분들이 글로벌 브랜드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뭐 최근에는 그 뭐 BMW에서 4 시리즈를 디자인하시는 분도 수석 디자이너도 한국 분이셨고 와, 그렇군요. 굉장히 뭐 많이 활동하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네. 어떤 위상이 좀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닌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외관은 앞과
립과 이제 머플러 네. 이쪽 부분이 좀 바뀌었다고 했고 실내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했다 이번 부분 변경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맞아요. 실내 부분에 변경들이 있었나요? 네, 그 실내 기능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요거를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리야. 틀렸어요. 아 죄송해요. 왠지 알아요? 아리아예요. 아리야. 네, 네. 많은 분들이 아리야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아리야라고 하면 기능을 인식 못하나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재밌다.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줬고 네. 지금 제가 피처링 누구 달아놨죠? 여기다. SK텔레콤. 그렇죠. 네. SK텔레콤이 지금 요 XC60에 단독으로 네. 참여를 해가지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를 서비스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개발했습니다.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티맵이나 누구나 플로나 뭐 이런 외우시죠? 다 알아요. 역시. 네, 오. 그런 이제 기능들을 다 SK텔레콤의 기능들을 요 볼보 XC60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맞아, 정답이에요. 바로 지금 그 세 가지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요게 다 지금 탑재가 됐고, 네. 중요한 거는 원래 우리가 이제 음성 지원 기능이라는 거는 보통,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거는 쓰나 마나 하는 기능이야 해서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차량은 전 해봤어요. 근데 해봤더니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시승차라서 잘 된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그 부분도 되게 좀 의심을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SKT 관계자분께서 이거는 무조건 꼭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해보시라. 뭐 볼륨을 굉장히 크게 틀어놓은 상태에서도 아리아를 불러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만큼 자랑할 만한가라고 해서 해봤더니만 굉장히 인식을 잘하고 그리고 편했어요. 어떤 음성 명령을 해보셨나요? 굉장히 뭔가 취재하듯이 네. 말씀하시는데 어떤 걸 해보셨죠? 자, 지금 보시면 일단 네. 여기 제가 지금 타이틀 뽑아놓은 게 최애 노래 틀어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최애가 뭔지 그러니까요. 얘가 어떻게 알아요? 네.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언어들을 얘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SKT에서 개발한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서비스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볼보 차량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해외에도 이제 같이 이렇게 거기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서비스가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볼보 차에는 우리나라 SKT에서 개발한 게 가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엉뜨 틀어줘 이런 거 있잖아요. 엉뜨도 알아요? 엉뜨를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어머. 식으로 인식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계속 좀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그런 자동차 용어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유구 열어줘 이런 것도 되나요? 열어줘까지는 열진 못하죠. 열진 네, 못해요? 직접 이제 그런 거 여셔야 되고.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너무 먼 미래는 되겠죠. 조금 네. 더 먼 미래에는. 미래에서 온 성필 기자한테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까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아리야 이러면 안 되고 아리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이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리야라고 네.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이제 웨이크업 콜이라 그래서 처음에 우리 보통 이렇게 누굴 부르잖아요. 시리야. 그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를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한 네. 이유는 이제 평소에 우리가 뭐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얘가 우리 대화 중에 갑자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 주인님. 주인님 왜 부르셨어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언어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아리아가 나온 건데 이 아리야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리야 되나? 그래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아리야는. 그래서 얘가 학습을 한 것 같아요. 아리야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럼 아리야까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저 약간 그렇게 무한 주시지 않으셔도 됐잖아요. 저 아리야. 근데 아리야가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건가요?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아리야 이게 아니라 아리아가 하나의 어떤 명령을 하는 거죠. 아리가 아니라 아리아. 아리아가 하나의 뭐 명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SK텔레콤 기술을 적용한 볼보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둘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뭔가 하겠다는 거에 국산 브랜드를 좀 같이 엮으면서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볼보차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다라고 그쵸.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런 프로모션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많이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IT에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적용을 한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중에서 이제 이런 음성 지원 기능은 솔직히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뭐 워낙에 우리나라 국산 프리미엄 브랜드에도 적용이 되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에어컨 바람이 너무 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르면은 웨이크업 콜을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뭐
뭐 에어컨 줄여줘, 온도 줄여줘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딱 그 정해진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줘야지 그 실행을 하는데 네. 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좀 시원하게 해줘. 나 너무 더워. 나 너무 추워. 그러면은 그럼 온도를 1도 높일까요? 1도 낮출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조절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은 더 한 단계 진보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전 궁금한 게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IT에 관심이 많아서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가 안 된 채 이제 출시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요런 그 음성 인식 지원은 우리나라에 적용이 돼서 맞게 이제 지원이 됐고 네. 다른 나라에는 또 기존에 있던 그런 시스템으로 다 적용이 되고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최애라든가 엉따 같은 그런 조금 엉뜨요? 더 엉뜨 네. 이런 거 같은 조금 더 개발된 엉따도 돼요. 네, 엉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서 계속해서 소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송민아 기자 네. 어쨌든 시승기잖아요. 네, 네. 어쨌든 주행 성능이나 좀 이런 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 볼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중형 SUV의 어떤 되게 기준점이 되는 차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 이제 이 차를 타면서 좀 이 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도심과 외곽 지역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면서 네. 타봤는데 그냥 무난하게 정말 이 서스펜션 자체 되게 소프트한 느낌을 잘 받으면서 이런 노면의 어떤 그런 잔진동 이런 것들을 다 피하면서 그냥 편하게 달릴 수 있었던 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형 SUV의 대명사. 기준점 정도가 기준점?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형 SUV가 굉장히 이 시장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 차량은 남녀노소로 나눠 봤을 때 그냥 요 차를 선택했으면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 그냥 탈 수 있는 차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네. 뭐 물론 뭐 여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노력들도 했겠지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끝으로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래요? 그럼 네. 지금 말씀드린 말고 네, 일단 6,190만 원에서 뭐 최대 8,370만 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이게 가성비가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일단 6천만 원 넘잖아요. 네. 6천만 원 넘는 중형 SUV는 이제 국산차에 비하면 가격대가 한 몇 천만 원, 한 2, 3천만 원 이상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성비에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수입차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중형 SUV 중에서는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입 SUV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성비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을 어느 정도 또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다른 브랜드보다는 조금은 더 얘네들이 그래도 우리 그 정서에 맞추어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네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그러면 송민아 기자 XC60 추천, 비추천인지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제네시스를 오히려 탈 것 같아요. 제네시스 70 같은 거. 갑자기요? 갑자기요? 현대차에서 나오셨나요? 네, 굉장히 좀 갑자기 뭐 네. 결론은 제네시스로 가서 좀 그런데 네. 일단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국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같은 게 이제 뭐 AS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들 그리고 요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뭔가 또 전기차 출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차가 오히려 더 가격대도 괜찮고 네.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제네시스 갑자기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캐스퍼 세대 값이다, 팰리세이드와 제네시스 사이 가격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네요. 오늘은 대부분 이제 질문, 예? 질문이요. 네, 문성필 기자?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나요? 네. 그 물어보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48V 이제 전기 모터가 이제 탑재가 돼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무슨 출발할 때 출력을 높이거나 뭐 이런 뭐 기능에 쓰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탄소를 배출할 때 탄소 배출을 좀 저감해주는 역할들, 초반에 이제 출발할 때 시동을 걸어줄 때 네. 그럴 때 쓰이는 역할들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한 이거를 줄이는 거를 굉장히 크게 우리나라 브랜드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가 다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PD님 질문 있으시죠? 네, 내부적인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네, 굉장히 내부적인 많으시네. 질문이 네. 많은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거 한국말만 인식하나요? 아니면 사투리나 영어나 한국말이 인식이 되냐, 사투리나 영어는 인식이 되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떤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사투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되게 저도 예리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춥노?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제가 사투리를 잘 못 듣는데 뭐 제주도 그런 방언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진짜 대박인 건데요. 네. 그래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잘 되고 그다음에 사투리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되는 건지는 저도 한번 관계자분과 함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 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볼보 시승기 XC60을 타고 오신 송민아 기자께서 나는 제네시스를 타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던 식스센스급 반전이 있었던 뉴스플러스 외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XC60을 비롯해서 전세대출 관련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전해주시는 문성필 기자도 오늘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저녁밥 맛있게 드시고 또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뉴스플러스 외전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